오늘은 11월 7일. 제가 사는 동네는 지금 오후 4시 30분입니다. 한국은 11월 8일 아침 8시 30분쯤 됐겠네요. 오늘은 녹음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 그 AI 프리딕션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퍼플렉시티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모델을 돌리는데. 뭐 그래도 뭐 많이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30분 정도 엑스트라로 시간을 쓰니까 조금 늦게 녹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11월 3일에서 7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옵션 매매를 둘러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룹 1, 그룹 2, 일드맥스 ETF에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ETF들의 주간 분배금을 추정을 해보도록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거의 뭐 저의 그 휴먼 에러를 포함한 많은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스토캐스틱 모델을 사실 두 개를 개발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해서 잠깐 나중에 저희들이 PL 밸런스를 볼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성적을 지난주에는 이번 주 발표해 놨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이 됐죠.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스다크 S&P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가 오후에 상당히 회복을 해서 사실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 따라서 아마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진짜 하락장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아직은 불분명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4월에 봤던 그런 4월에는 지난 4월에는 거의 20%가 빠졌어요. S&P도 20% 빠지고 나스닥도 20% 넘게 빠졌죠. 그래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투자법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이걸 준비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금방 카피를 하면 되니까. 자, 짧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룹 2 그리고 그룹 1. 그래서 실현된 합성 옵션과 실현된 주간 옵션을 합해서 결산이 된 것이 여기 칼럼이고, 여기 제가 새로운 칼럼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익스파이어 된 합성 옵션을 아직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실현된 합성 옵션의 성적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BI 같은 경우는 지금 미실현된 합성 옵션도 아직 상당히 크게 있고, 여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실현 옵션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SMCI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현된 옵션만 볼 게 아니라 아직 이제 11월 달이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미실현 옵션들이 실현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요 칼럼 D, E, F 요 세 개 칼럼이 이번 주의 성적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여기 미실현 합성 옵션은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11월 16일까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미실현 옵션의 손익이 현재 이만큼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나중에 저희들이 트래킹을 둘러보고 막판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부 모니터를 보면, 여기 현재 이 내부 모니터에 예를 들어서 MSTY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여기 이제 net asset이 나오고 그리고 share outstanding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날짜는 11월 7일이지만 오늘 날짜지만 사실은 어제 마감된 날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현재 그러니까 이 하나가 더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클로즈 되는 그 금요일 날 클로즈 되는 쉐어 숫자와 그리고 넷 에셋인데 그러니까 이게 녹음 시간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녹음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시간적인 시간차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숫자는 목요일 마감된 숫자입니다. 자, MSTY도 지금 거의 뭐 반 토막 이상이 났죠. 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울티도 거의 뭐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MSTY하고 울티가 거의 떨어지는데 거의 비슷한 슬로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어느 선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주면 좋겠는데 지금 두 개가 같이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MBDY는 그런대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전고점 1.9빌리언 대비 현재 약 1.69빌리언, 그래서 약 13% 정도 빠져 있고 그렇지만 쉐어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 1.1%. 그리고 코니도 약 25%가 전고점 대비 지금 낮은 상태지만 쉐어는 23%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전고점을 깼어요. 전고점이 있던 그 지난 9월 19일인가요? 여기구나. 지난 9월 26일 1.27빌리언이었는데 지난주에 1.28빌리언으로 금요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디오를 볼 때는 그때가 이 숫자가 이게 마감이 안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전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했고 이번 주는 약 1%, 글쎄요, 한 0.7 그러니까 700만 불 정도 떨어졌네요.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PLTY는 전고점 7억 달러에서 지금 약 6억 3천만 달러로 약 10% 정도 다운이 되어 있지만 쉐어는 1.8% 늘어났고 SMCY는 많이 떨어졌죠. 전고점에 3억 5,700만 불이었는데 지금 2억 3,500만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 4천만 불. SMCI가 상당히 지난 몇 주 동안 잘 해왔지만 어떤 실망 매물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14%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드맥스의 4대장을 비롯해서 거의 테슬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맥스 경영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 배당으로 바꾼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쉐어가 빠지는 숫자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한 트래커로 가보겠습니다. 트래커를 가시면 현재 테슬리는 그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 월요일 11월 3일 41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합성 옵션을 470으로 올리면서 올린 수입이 약 8억 4천만 불, 거의 8억 5천만 불 정도 되고, 그리고 화요일 날 11월 4일 420달러짜리를 450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본 이익이 약 3억 3,100만 불. 그래서 총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테슬리가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테슬리에는 이번 주만 실현된 합성 옵션 수익이 약 75센트.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죠. 왜냐하면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다운되는 동안에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봅니다. 그래서 2,300만 불의 돈을 벌어서 약 15센트.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급한 콜 스프레드의 비용으로는 약 900만 불, 그래서 약 5.8센트 정도 지급을 했네요.
그래서 테슬리는 결산이 오늘까지 약 84센트 이상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당히 가격이 잘 나와 있고 430불,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의 1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그 패키지를 제공을 하자. 그래서 70% 이상의 그 득표력으로 일론 머스크를 계속 테슬라에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는 어떤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욕심보다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컨트롤, 지금 현재 약 17% 정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트릴리언 달러를 받게 되면 상당히 그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그런 그 대주주로서의 위치가 있어야만이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목표를 제가 봤는데 13개인가 있는데, 그 마일스톤이 13개인가 있는데, 그걸 뭐 지금 당장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마일스톤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익이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의 분기당 수익이 17빌리언인데 이게 200빌리언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10배 이상을 올려야 되니까 막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보여온 여러 가지 업적을 놓고 보면 그게 뭐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항상 놀라운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죠. 그래서 테슬라는 또 상당히 지금 현재 수익이 좋다. 84센트.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11월 4일, 그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165달러 합성 옵션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00불로 올리면서 약 1억 8천만 불 정도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이번 주 1억 8,100만 불 이상의 수익을 실현을 시킴으로 해서 주당 1.6달러 이상, 1.64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11월 21일 익스파이어리 되는 205달러짜리가 35,000개 이상의 컨트랙트가 있는데 이번 주 급락을 통해서 약 16달러 이상의 손실이 미실현된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5,900만 불의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엔비디아의 매니저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느냐, 감안을 해서 분배금을 결정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제 AI 모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옵션의 디테일한 이런 트레이드의 전체 트레이드가 제가 작년 방송은 작년 5월부터 시작했지만 트래킹 시작한 거는 작년 2월 말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운 옵션 트레이드의 모든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캐스팅 모델에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것들 계속 트레이딩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되면 좀 더 정확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는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2,9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냈죠. 그래서 27센트.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익스파이리가 11월 14일. 요게 어제 열었어요. 어제 열었는데 오늘 클로즈를 한 겁니다. 왜냐?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요거 4개의 커브드 콜 컨트랙트가 33,500개거든요.
근데 거기서 총 벌어들였던 프리미엄 수입이 8,179만 불인데 단 하루 만에 이거를 다시 사들임으로 해서 요 차액만큼의 수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산 손해액이 약 700만 불, 하루 만에 700만 불을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액티브 매니지먼트 ETF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이 NVDY 같은 경우 NVDY 매니저들이나 다른 매니저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매니저를 해서 하루 만에 700만 불을 저희들에게 수입을 더 갖다 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27센트의 돈을 벌고 그 콜 스프레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네 개의 이만큼의 돈을 2.27 밀리언 빼기 차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8 밀리언. 그래서 2.27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일주일을 가지고 있으면 2.27 밀리언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이 얼리 클로즈를 시킴으로 해서 오늘 갖다 훨씬 절약을 했죠. 그래서 손실을 많이 줄였다 해서 약 4.9 밀리언 정도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합성 옵션에서 2.64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26센트의 돈을 벌어서 엔비디아는 오늘 현재 1.91달러의 수입을 올린 채로 첫 번째 2025-26 회계연도의 첫 번째 주 수입을 1.9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출발입니다. 자, FBI가 문제입니다. 그죠? FBI가 지난주에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11% 이상, 약 750달러까지 갔던 주식이 메타가 지금 62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죠. 여기 11월 3일 740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650달러로 롤 다운을 하면서 본 손실이 총 2,2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던 손실이 약 1.88달러죠. 그래서 합성 옵션은 어쩔 수 없이 본주가 이런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합성 옵션도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이 약 2,200만 불, 주당 1.87달러. 그러나 커브드 콜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긴 했습니다. 그래서 290만 불 벌었죠. 그리고 여기서 콜 스프레드에서 150만 불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 위클리 콜에서 11.6센트의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성 옵션에서 발생된 실현 손실이 크기 때문에 현재 FBI는 주당 약 1.76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애증의 코니도 여기 지난 4주 보면 연속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니가 309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어우야, 이게 뭐 400달러가 넘었던 주식이 지금 30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합성 옵션 30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갖는 17,805개의 컨트랙트에서 주당 약 9달러 정도 이익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이 약 8센트 정도 있네요. 그렇지만 합성 옵션에서는 다시 현재 400개의 컨트랙트를 더하면서 발생된 손실이 약 0.38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3,100만 불, 주당 약 15.6센트,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발생된 비용은 약 13.9 밀리언 달러, 약 6.8센트. 그래서 코니는 이번 주도 약 8센트 정도로 클로즈가 됐습니다.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니의 가격 5.66달러에 비추어 약 8센트 정도 준다면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겠지만 아마 더 주지 않을까요?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02달러, 아마 글쎄요, 오늘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지난번에 어젠가 잠깐 1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100,000달러 10만 불이 무너진 적도 있죠. 98,000까지 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코니가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 하락장에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뭐 전통적으로 11월 달에 강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MSTY입니다. MSTY가 싱글 디짓으로 떨어졌습니다. 9.67달러. MSTY가 이거 더블 디짓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죠? 근데 참 인생이 알 수 없듯이 이 코인의 미래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확실하게 하락장에 접어든 것은 이 그래프만 봐도 지난 4주 동안 MSTR의 가격이 아주 리니어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MSTR이 240불, 그리고 IB30은 71%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무튼 뭐 합성 옵션에서 뭐 여러 번의 이 롤 다운을 했습니다. 330에서 270을 두 번을 나눠서 롤 다운을 해가지고 발생된 총 손실이 무려 3억 2,2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30에서 다시 255로 낮추면서 또 발생된 손실이 19 밀리언 달러.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만 실현된 총 손실이 약 3억 4,500만 불입니다. 글쎄요. 이게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9.67달러로 떨어진 가격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합성 옵션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본 손실은 총 1주당 1.26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많이 봅니다. 커브드 콜에서는 3,7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약 670만 불의 손실을 사실은 상당히 미니마이즈를 잘 했어요. 이 매니저들이. 특히 이제 어제 발행된 어제 팔아치운 총 보자 얼마고 36,300개의 컨트랙트를 다시 사들임으로 팔아치움으로 해서 어제 샀거든요. 어제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일주일을 여유가 있었지만 오늘 이만큼의 수입을 보고 다시 팔아치웠습니다.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얼마죠? 지급한 돈이 280만 불. 만약에 일주일을 더 갖고 있었으면 거의 550만 불의 손실을 볼 것을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얼리 크로저를 함으로 해가지고 약 돈을 갖다가 거의 한 2 밀리언 달러 이상 돈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액티브하게 이번 주는 수입을 수익을 3,700만 불 보는 동안에 비용은 670만 불로 많이 줄였죠. 위에 코니가트를 볼까요? 코니 같은 경우는 3,100만 불 벌어가지고 거의 40%인 1,400만 불의 손실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MSTY의 매니저를 잘해서 3,700만 불 버는 동안에 거의 한 700만 불 이하로 손실을 줄였으니까 코니보다 손실을 훨씬 많이 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락장에서 이런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도 수익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손실을 확대시키지 않는 그런 상당히 뛰어난 좋은 매니징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클리에서 결국은 약 2센트 정도 돈을 잃게 됐습니다. 이게 맞나?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위클리에서 이거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지? 어이? 잘못 찍었네. 자, 요거 하고 요거를 불러야 돼. 오케이. 예, 맞습니다. 11센트 정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MSTI는 오늘 주당 이번 주는 약 1.15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스노이는 괜찮아요. 스노이는 합성 옵션의 트레이드는 없었고, 커브드 콜에서 약 25센트 수익,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약 9센트 손실 해서 약 15센트 정도 수익을 가지고 첫째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SMCI가 안타깝게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지난 4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합성 옵션에서 손실이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실현된 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 손실은 아니고 약 0.5센트 돈을 벌었네요. 그런데 미실현된 손실이 크죠. 11월 달에 지금 현재 약 3달러 44센트가 미실현된 합성 옵션 손실이 있기 때문에 11월 21일 전에 언젠가는 얘들은 다시 한번 롤 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합성 옵션에서 실현된 수익은 0.5센트를 벌었고 커브드 콜에서 약 11 밀리언 달러, 약 0.55 달러 벌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약 500 밀리언, 500만 불, 주당 약 26.8센트 해서 SMCY는 약 19달러, 19센트 이상 수익이 발생된 채로 첫 번째 주를 마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풀티는 지난 화요일 날 11월 4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60달러짜리를 200달러 롤업을 하면서 생긴 이익이 약 5,7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외에 두 번의 그 컨트랙트를 더함으로 해서 총 발생된 실현된 이익은 약 6천만 불, 주당 5.4달러 이상의 수익을 발생을 시켰고 커브드 콜에서도 상당히 수익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전체적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약 2,100만 불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지급한 게 약 900만 불, 그죠? 그래서 현재 합성 옵션에서 5.4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1.1달러, 그래서 PLTY는 이번 주에만 6.5달러 이상의 수입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그 미실현된 합성 옵션이 200달러긴 합니다만은 이게 1월 달이거든요. 내년 1월 16일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연 6.5달러 벌어들인 것 중에 얼마를 분배금으로 지급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글쎄요, 뭐 초장이니까 뭐 넉넉하게 줬으면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이입니다. 후이는 지금 현재 로빈 후드가 사실 상당히 큰 폭으로 진폭이 보입니다. 급등락이.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을 따라서 사실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많이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합성 옵션에서 뭐 그렇게 크게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손실을 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잡혀있는 14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17,700개 이상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의 익스파이리가 1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한 6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합성에서 21센트를 벌었고 커브드 콜에서 약 1.76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커브드 콜에서는 거의 100% 돈을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콜 스프레드에서는 100%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4밀리언, 그래서 6.6밀리언 벌어서 2.4밀리언이니까 약 30% 정도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이는 이번 주에 역시 1.33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첫 번째 주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지켜봤고, 자, 우선 이제 PL 밸런스를 볼까요? PL 밸런스에 가면 이게 이제 약간 스트럭처 조금 바뀌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변화는 여기 지금 AI Predicted Distribu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Reported Distribution이 나오고, 이 AI 모델의 에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발표된 것이 트레이드가 10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2024년, 25년 회계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기계 AI가 예상하기는 22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14.7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I가 약 34% 오버 프리딕션을 한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 뭐 어느 정도
이게 이전에 요것들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한 2%에서 한 25% 정도 에러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마 여기 돈을 못 벌어서 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이게 AI가 조금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을 때는 어느 정도 비교적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돈을 벌었을 때는 비교적 쉽게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까운 프레딕션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을 때 이때는 이 에러가 훨씬 더 앰플리피케이션이 이렇게 증폭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쓰고 있는 그 스토캐스틱 모델 중에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기존에 그 역사적으로 개발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이렇게 제가 적당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떤 변화를 적당하게 주고 그렇게 준 상태에서 이제 이걸 쓰는데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스토캐스틱 요 밑에 제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스토캐스틱 볼러틸리티 그리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해보니까 둘 다 이제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스토캐스틱 볼러틸리티 모델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훨씬 더 쉽게 이 컴퓨팅 타임도 훨씬 적어지고 해서 몬테카를로보다는 스토캐스틱 볼러틸리티를 많이 지금 현재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스토캐스틱 볼러틸리티 모델이 처음 그러니까 이게 개발한 사람이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증권회사에서 이 옵션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개발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저희들 우리 그 PL 밸런스에 보면 여기 요렇게 이제 다음 주 옵션들을 예측을 하잖아요. 다음 주 옵션, 다음 주에 테슬라의 가격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이런 옵션 가격을 결정할 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격을 할 때 그냥 주목그것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스토캐스틱 볼러틸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가격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는데 이제 원천적으로 제공됐던 모델은 그 그러니까 기후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이 사람들이 파이낸스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겁니다.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뭐 그것까지 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스토캐스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데이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합성해서 얼마 벌었고 뭐 커브드콜에서 얼마 벌었고 콜 스프레드 얼마 있고 이제 이런 데이터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ETF의 쉐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밸런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부는 몇 개나 되는지 그죠? 쉐어는 몇 개나 되는지는 저희들이 매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인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프레딕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뭐 넌리니어 리그레션, 스토캐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델이라기보다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이렇게 피팅을 한다 해서 이제 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프리딕티브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모델로 부를 수 없는 피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리그레션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량적인 그 외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uncertainty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uncertainty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프리딕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랜덤 베리어블과 정량적 베리어블을 어떤 식으로 잘 섞어주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기가 되는데 이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를 손으로 다 계산을 했었어요. 엑셀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AI가 대신해 주니까 훨씬 간편하긴 한데
얘들도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I Predictive Distribution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너무 깊이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그냥 재미삼아 이 친구가 이렇게 예측을 AI가 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맞을 것이냐, 틀릴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분석을 해보는 이제 그런 재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4센트를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페이아웃, 분배금으로 나가는 것은 8,300만 불. 그러면 저희들이 1억 3천만 불 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8,400만 불이 이제 돈이 지급이 되면 나머지가 4,600만 불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다음 언제 돈 못 벌었을 때 나눠주게 되는 이제 그런 세이빙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모델의 프리딕션입니다. 제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드렸죠. 자, NVDY입니다. NVDY는 현재 모델은 약 78센트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61센트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31센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2024, 2025 회계연도 끝나고 첫 번째 주기 때문에 좀 더 글쎄요, 뭐 새로운 회계연도가 돼서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전 연도에 정말 많은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죠? 밸런스가 거의 뭐 8억 8천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었죠. 손실이라기보다 네이버에서 깎여 나갔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주에서 상당히 엔비디아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약 2억 1천만 불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78센트를 주면 8,600만 불이 주게 되고 밸런스에 1억 2,400만 불이 1억 2,400만 불이 이제 새롭게 디파짓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글쎄요, 뭐 엔비디아에서 78센트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전 주에 31센트를 줬는데 31센트 줄 때 벌었던 돈이 1억 3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억 1천만 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그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내내 돈을 많이 벌었어요. 1억 7,100만 불. 거기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2억 불을 벌었단 말이에요. 총 3억 8,200만 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뭐 최소한 31센트보다는 더 주지 않을까요? 근데 예상대로 이 AI가 프리딕션 한 대로 78센트 중에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니입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1,600만 불 돈을 벌었는데 벌어가지고 예상은 뭐 10센트는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8센트를 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적게 줘서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주어진 스탁 가격이 ETF 가격이 지금 5.6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뭐 에러가 프리딕션 에러가 약 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7밀리언을 벌었죠. 5,700만 불 벌었는데 글쎄요 얼마 정도 줄까요? 프리딕션은 AI는 스토캐스틱 모델은 약 16센트 정도 줄 것 같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까요? 뭐 16센트 정도 나오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5.6달러 ETF에서 16센트면 사실 많이 주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MSTY 같은 경우는 돈을 무진장 잃었잖아요. 그죠? 3억 5,200만 불 일주일 만에.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13.97센트가 나왔어요. 프리딕션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17센트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 준거는 16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 0.7%니까 이게 상당히 정확도가 있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난주보다는 돈이 적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느 정도 적게 나올까요? 뭐 예상치는 13.9센트 정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글쎄요, 한번 보실까요? 자, SMCY는 지난주에
예상은 26센트가 예상이 됐는데 26센트가 예상이 됐는데 33센트로 생각보다 28%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4센트가 나왔는데 24센트를 다 줄까요? 글쎄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뭐 8천만 불 벌어가지고 33센트 줬는데 600만 불 벌었다고 그래서 24센트를 줄까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자, PLTY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은 3.2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27, 1.21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조금 에러가 높죠. 약 62%. 그래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랜덤 베리어블의 가중치를 이렇게 주는데 그 가중치를 조금 낮게 줘봤어요. 그랬더니 약 7,200만 불 벌어가지고 1.82달러가 나오네요. 그래서 1.82달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전히 높습니다. 그죠? 1.2달러 68 밀리언을 벌었는데 1.2달러인데 과연 1.8달러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에러율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후이입니다. 후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상치로는 1.2499달러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1.2566달러가 나왔습니다. 약 0.5% 차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4.4밀리언을 잃었죠. 근데 이번에는 5밀리언 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여기 지난번에 예상치 1.24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1.78달러. 근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예상치는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예상치에 너무 깊이 보지는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뭐 대충 이 정도로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린 게 이거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요 왼쪽 슬라이드 두 개 이 그림 보여드린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인가 4월인가 아마 4월 달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하락장이 막 시작되고 막 너무 막 빠르게 하락이 될 때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1.6에서 2.4% S&P 500은 뭐 맥시멈 2.4%까지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82%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회복을 해서 나스닥은 3%, 그리고 마지막 그 클로즈 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 주에 나스닥은 3% 빠지고 S&P는 1.63%입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 이 장기 우상향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 보시면 1980년도부터 2020년, 2025년까지 거의 45년이죠, 그죠? 45년을 두고 보시면 지난 1980년도에 만불을 S&P 500의 인덱스에 투자를 하셨더라면 45년이 지난 현재 지금 1밀리언 달러가 훨씬 넘죠, 그죠? 거의 2밀리언 달러에 가까운 돈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45년 동안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급락이 생기고 다시 회복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빠르게 떨어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도 있고 떨어지는 때와 회복할 때가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었고 이 두 개 지점을 보시면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10년.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닷컴 버블, 911, 이란 이라크 워, 글로벌 파이낸스, 뭐 소브린 뎃 크라이시스 뭐 이렇게 많다가 다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뭐 코비드 나오고 유크레인 전쟁이 생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미국 증시는 떨어졌다가 하락과 상승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역사적 특징을 보면 첫째가 장기 우상향이다. 이거는 미국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미국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못한다. 그것이 그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단 0.5%라도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채를 그렇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장기 우상향을 이게 우상향이 되게끔 미국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장기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미국 증시의 특징은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면 막 블랙 먼데이에 한 번에 그냥 막 40% 50%씩 떨어지는 때도 있었고, 여기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년에 생겼을 때도 빠르게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락 속도는 빠르게,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 화요일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제일 크게 떨어지는 주였거든요. 그때 하루 만에 2%가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일주일에 S&P가 일주일에 뭐 2%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날 하루 만에 2%가 빠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4%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지금 3, 4일이 걸렸지만 거의 뭐 25%도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의 속도는 빠르고 상승의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하락 속도는 상승 속도의 약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자, 내가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다시 매수해야지. 그러면 매수하는 때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너무 많이 기다려버리면 그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하락장에서의 매수를 할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었고 뭐 어떻게 변하고 이게 상관없이 우상향에서 이 장기 투자자가 거둬들이는 이익은 단기 투자자의 이익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장기 투자지 막 묻어놓고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투자 내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아무도 뭐 이게 뭐 처음 보는 얘기다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다들 알지만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논리적이고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투자 내공은 내가 지금 여기서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행동하는, 그죠? 그래서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때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뭐 2에서 5%의 하락이 과연 바닥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 즉 좀 더 내려갈 것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내려갈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피터 린치,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답변 못 합니다. 이건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왔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하락장이 맞기는 맞아요. 하락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더 내려갈 것이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반등했듯이 이 반등이 어떤 전체적인 매크로스코픽한 시장의 반등이냐 아니면 어떤 기술적 반등이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락의 시작이 됐을 때 이게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락장의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금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썩어도 놔둘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선정된 종목, 여러분들의 어떤 와치리스트라든지
이제 그런 흥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쭉 그동안 쭉 지켜와 왔던 그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의 순위에 따라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조그만 돈으로 조금씩 사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의 액수는 점점 더 많아지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닥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평단이 상당히 근처로 올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그 어떤 uncertainty를 해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적립식 매수가 좋겠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어떤 몰빵을 한다든지 MSTY에 나의 포트폴리오에 90%를 넣었는데 MSTY가 지금 떨어져서 너무 견디기 힘들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하락장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기관들을 이기고 그 큰 부자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빠르게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은 두 개예요. 빠르게 부자 되기 위해서는 로또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높은 확률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장기 투자에 눈을 뜨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만약에 10년을 투자를 했을 때 10년을 시장에서 계속 10년을 머물렀던 사람들은 10,000불 투자했을 때 41만 7천 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정말 베스트의 5위를 빼먹은 거예요. 베스트 5위를 시장에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베스트로 올라갈 때 돈을 못 버는 거죠. 단지 10년 중에 5일만 빠져가지고 그 베스트를 빼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26만 4천 불의 수익에 그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지 5일을 미싱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밸류가 37%나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0일을 빼먹으면 19만 1,000불, 50일을 빼먹게 되면 10년 중에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3,650일 중에 50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이익이 맥시멈 될 확률은 점점 더 커짐으로 해서 느리지만 확실한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다. 사팔사팔 하지 마세요.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1억 가지고 100억 만드신 분 1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요? 아니면 느리지만 확실하게 부자 되는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100만 명 중에 10만 명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